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현실공포의 거진 대마왕이죠.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동네꼬마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일단 맵다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매운맛일진 같이 한번 들어보는 게 맞겠죠? 네,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유, 잘 지내셨습니까? 물어보려는데 어저께 뵙었네요. 하루 만에 뵈니까 그래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동네꼬마님. 아, 오랜만입니다. 네, 우리 항상 처음 만난 것처럼 해요. 그때 그 마음가짐, 네? 그때 그 설레임으로. 아, 매번 설렙니다. 저도 설레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어우, 뭔가 소름 돋으셨겠다. 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매운맛이라고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고 정도는. 예, 입이 방정입니다. 괜찮아요. 항상 매운맛이었지만, 오늘 또 어떤 이야기가 될지는 바로 그냥 들어보는 거가 좋겠죠? 네, 네네. 그러셔도 되고, 예,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키워드 말씀해 주시고 싶으시면, 키워드 말씀해 주세요. 키워드는 백일기도.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백일기도? 예. 너무 특이한데? 잠깐만, 백일기도. 그 무속인 분들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리십니다.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하고 있는 친한 선배의 입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부터 좀 예전 일이긴 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 정도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당시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동비예요. 동비라는 사람이 네. 그때 나이가 40대 초반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40대 초반이었는데 일반 회사에서 일을 하는 그냥 회사원이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회사원분들이 아마 이제 비슷한 고민을 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승진을 했어야 되는데 승진을 못 했네. 살다 보니까 아기도 나오고 집도 이사를 해야 되고 이제 금전적으로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지고 네. 또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몸도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지고 여러모로 생각들이 좀 많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얘기를 듣다 우연히 삼재가 있잖아요. 재수 없는 그 삼재. 네. 이 얘기를 들어서 봤더니 본인이 삼재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삼재가 뭐지? 하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토정비결 같이 우리 운세를 점쳐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알게 됐고,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은 내 운세는 어떻지? 하고 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돈을 결제를 해야 되더래요. 그래서, 그냥 알아볼 수 있는데 없나 하다가, 포털 사이트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카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 가입을 해가지고, 여러 내용들을 보는데, 토정비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해석해준 글들도 있고, 내용들을 보는데 재밌더래요 이게 되게. 그래서 본인도 막 글을 써보기도 하고 누가 쓴 글이 있으면 감사하다고 리플도 달고 하는데, 지금은 단톡방이라든가 오픈톡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지만, 그렇죠. 이 당시에는 포털 사이트 카페 내에 있는 채팅방들이 있어요. 예. 이 채팅방에서 커뮤니티가 좀 활발했거든요 예전에는. 그래서 거기 채팅방에서 채팅을 하고 놀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노니까는 재밌더래요. 물론 채팅이지만 좀 친하게 알게 된 사람들도 있고, 채팅 내에서 얘기를 이렇게 막 하고 노는데, 왜 우리 아이디 만들 때 룰들이 있대요. 예를 들어 서울시면 가로 열고 서울시 가로 닫고 닉네임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지역 정도는 표시가 되게, 그렇게 해서 채팅을 하고 놀고 있는데 10년이 됐대요. 해가 바뀌었대요. 그래서 이런 카페에서 내용들을 접하다 보니까 점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 전까지는 일평생 살면서 점을 한 2번밖에 안 봐봤대요. 그것도 친구 따라서 그냥 가가지고 점을 한번 보고 싶은데 평상시에 안 다녀본 사람이 보려니까 어디가 좀 잘 보지? 이게 궁금해지더래요. 그래서 채팅방에다가 저희 지역에 혹시 용한 점집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채팅을 좀 남겼대요. 그랬더니 평상시에 활발하게 글을 올리시던 어떤 분이 그 지역 어디가 유명해요 하고 글을 남겨주시더래요. 그래서 진짜요? 거기 잘 봐요? 그랬더니 거기 진짜로 잘 맞추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태라 부적해라 굳이 돈 밝히지도 않고 진짜 괜찮다고, 가서 한번 신년 운세 정도 보는 거니까 그냥 복채 3만 원 정도, 옛날이니까 그렇게 했나 봐요. 복채가 들고 가서 한번 점 봐라 해가지고 연락처를 하나 남겨주더래요. 그 밑에 예약 전화하는. 그래서 전화를 해봤대요. 다음날 전화를 했더니 장사가 잘 되는 점집인가 봐요. 한 보름 후에나 점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럼 일단 예약을 해주셔라. 그래서 예약을 했대요. 보름 후에 점을 보기로. 그리고
이제 보름을 기다리고 점집에 가서 점을 보는데 이렇게 방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무당분이 앉아 계시고 네. 무당분한테 인사를 하고 이제 앉아서 신년 운세를 좀 보러 왔다. 그랬더니 신점 같은 경우에는 언제 태어나고 이런 거를 좀 안 물어보는 경우도 많으니까 본인을 이렇게 한참 그냥 쳐다보더래요. 아무 말도 없이 한참 쳐다보더니 운세보다 지금 동비 씨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난 게 보인다고. 사고 수가 지금 좀 세게 내가 느껴지니까 신년 운세보다 좀 단기간 한두 달은 진짜로 어디 운전하고 멀리 갈 때랑 진짜 조심하라고. 오. 이게 좀 거쳐야 내가 뭔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올해 재수가 좋은지 안 좋은지 물어보러 왔는데 또 뜬금없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 그냥 조심할 테니까 올해는 그냥 어떨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냥 이쯤만 듣고 가. 어차피 나를 또 보게 될 것 같아 그러시더래요. 네. 그래서 아이씨 괜히 보름이나 기다렸네. 왜냐면 좀 부푼 꿈을 안고 왔으니까. 그럼 복채는 어디다 놓고 갈까요? 그랬더니 뭔 복채야. 뭐 해준 얘기도 없는데 그냥 가 그러시더래요. 나이는 한 30대 중반 정도 돼 보인 여성분이셨는데 반말을 좀 했고 기분은 나빴는데 어찌됐건 그냥 가라니까 또 돈 안 내니까 즐겁게 나왔대요. 뭐 사고수가 있다고 하니까 올해는 그냥 조심하자 그러고 다니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한 일주일 지났는데 아침에 출근길에 뒤에서 포터가 엄청 세게 달려갖고 자기 차를 박았대요. 신호대기를 하는데. 오, 예. 뒤에가 다 작살이 나고 앉아있다가 그렇게 사고가 나니까 목하고 허리가 너무 아프더래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러고 누워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점쟁이 말이 생각이 나더래요. 와 맞췄네? 이 생각이 그냥 들더래요. 이게 끼워 맞추기일 수도 있지만 그냥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어찌됐건 사고수는 내가 겪었으니까 한번 가서 또 물어볼까? 이 생각이 들어서 퇴원을 하고 점쟁이한테 전화를 했대요. 저번 날에 가서 점괘를 한번 본 사람인데 사고수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진짜 내가 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에서 나왔다. 한 번 더 뵙고 싶은데 언제쯤 시간이 되시냐 그랬더니 내일 오라고 말씀을 주시더래요. 바로. 그래서 다음날 바로 갔대요. 점집을. 그랬더니 그분이 딱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다시 올 거라고 했지?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진짜 용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디 보자 하면서 이렇게 부채 같은 거를 들고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면서 이렇게 본인을 막 뚫어져라 봤다 눈을 감았다 막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러다가 한숨을 좀 내쉬면서 이게 표정이 조금 되게 안 좋아지시더래요. 그러면서 이거를 내가 지금 얘기를 그래 어찌됐건 해줄게 하면서 말을 하시더래요. 네. 전에는 우리 동비 씨가 사고가 난 모습이 보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관에 누워있는 게 보이거든. 내가 이 얘기를 지금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참 나도 좀 고민이었는데 어찌됐건 본인 얘기니까 들어. 내가 지금 보이는 거는 동비 씨는 관 속에 누워있고 저번 날에 왔을 때부터 내가 얘기를 해줄까 말까 했는데 지금 뒤에 진짜 내가 이 무업을 하면서 본 악기 중에 제일 진짜 악질 같은 놈이 지금 뒤에 매달려 있거든. 저놈이 지금 전기를 쪽쪽 빨아먹고 있어가지고 요즘 일도 잘 안 되지. 몸도 예전 같지 않지. 여러모로 좀 걱정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지금 점 보러 오고 싶어서 왔던 거 아니야? 하면서 본인이 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을 진짜 대부분 알아맞추더래요. 그분이. 그래서 이 점쟁이 진짜 대박이다. 그러면서 되게 찜찜해지더래요. 그래서 제가 관 속에 누워있다는 게 그럼 제가 죽는다는 거냐고. 저 처자식도 있는데 그랬더니 일단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뭐 구술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 약간 비웃었대요. 네가 그럼 그렇지 구달라고 또 똑같구나 생각을 하는데 굿이라는 게 무턱대고 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말을 해주시더래요. 예. 지금 뒤에 매달리는 악기 같은 경우에는 동비 씨 스스로가 이겨내야 굿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그런 존재라고. 일반 잡기들이랑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 좀 알아듣기 쉽게 말 좀 해보셔라. 그랬더니 기도를 좀 하자. 100일 기도를 좀 하자. 100일 기도를 해서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기운으로 그 악귀를 물리치면은 거기서 그냥 해피엔딩인 거고 안 됐을 때 악귀를 본인의 힘으로 어느 정도 누르고 굿을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그럼 그 기도를 하는데 돈 얼마를 드냐. 이때만 해도 그냥 이렇게 우리 절에서 기도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생각을 했대요. 네. 그랬더니 아니 뭐 기도하는 게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동비 씨가 할 건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장소는 제공을 해주니까 30만 원만 내라고 네. 얘기를 하더래요. 금액도 사실은 그렇게 터무니없는 금액은 아니고 100일 동안. 그래서 한다고 했대요. 너무 찜찜해가지고 사고수도 있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그랬더니 내일부터 기도는 그럼 시작을 하자.
매일 아침 5시에 점집으로 와라 네.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찌감치 일어나가지고 점집으로 향했대요. 새벽 5시에. 딱 갔더니 이미 그 무당분이 나와 계시는데 그 무당집이 한옥으로 지어진 주택이에요. 되게 외곽에 있는 진짜 한적한 곳에 주변에 인가가 없는 곳에 덩그러니 있는 고풍스러운 한옥집인데 규모는 작은 딱 거실에 나와가지고 정좌를 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가서 인사를 했더니 딱 일어나더니 설명을 해주더래요. 100일 동안 기도를 할 건데 먼저 오면은 제단에다가 물 떠다 놓고 인사드리고 인사드린 다음에 물을 마시고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할 건데 방을 문을 열어서 보여주더래요. 방이 작은 정사각형의 방이더래요. 자, 저 모서리 끝에다가 밥그릇에다 쌀을 가득 채우고 초를 하나 꽂을 거야. 이 초는 1시간 정도 타거든? 이 초가 다 꺼질 때까지 초를 등지고 앉아서 맞은편 벽 모서리를 바라보고 앉아만 있으래요. 그러면 된대요, 100일 동안. 그래서 그렇게만 있으면 되냐 그랬더니 대신에 잡생각을 하면 안 된대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 구석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된대요. 그걸 노력을 하래요.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니까 알았다 하고 재단에다 인사하고 정수라고 해야 되나 성수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마시고 앉아서 촛불을 등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방문 닫고 불이 하나도 안 켜져 있는 방에서 모서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앉아있는데 졸리죠. 사람이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 예. 꾸벅꾸벅 졸았대요. 그랬더니 어느샌가 초는 다 타고 무당이 이제 방문을 열었는데 자기가 졸고 있으니까 막 화를 내시더래요. 아니 내가 진짜 어떤 선심을 써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까지 해주는데 졸지 말으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시더래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가가지고 그냥 했대요. 그랬더니 달라지는 거는 그냥 규칙적인 생활을 좀 잠을 일찍 자니까 좋다 뭐 이 정도만 그냥 느꼈대요. 그냥 달라진 건 없고. 예. 그리고 한 달이 이제 조금 못 됐을 때 그때부터 뭔가가 좀 보이기 시작을 하더래요. 일단은 첫 번째로 자기한테 일어난 변화가 처음에는 되게 졸고 막 집중도 못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달이 좀 못 된 시점부터 정말 엄청난 집중력으로 자기가 그 벽을 바라보고 있더래요. 예. 뚫어져라.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 벽만 미친 듯이 바라보고 있더래요, 자기가. 근데 촛불이라는 게 아무리 방문을 닫아놨어도 사람이 앞에 앉아있으니까 촛불이 일렁일 거 아니에요, 살살. 네. 그러면은 자기가 등을 지고 있으니까 촛불을 그림자가 저쪽 벽에서 살짝 움직이는데 이게 아지랑이처럼 무슨 모습을 띠기 시작을 하더래요. 자기가 보고 있는데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림자라고 보기엔 힘든 뭔가가 그 안에서 꿈틀꿈틀 움직이더래요, 벽에서. 예. 그냥 일단은 무서우니까 근다고 해서 이게 막 다가오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지켜보는데 하루하루 지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는 거기서 무슨 모습이 보이더래요. 근데 그 모습이 도깨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굴. 그런 모습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되게 그 형상이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져서 슬슬 보이는데, 진짜 무섭더래요. 진짜 무서워가지고 몸이 이렇게 굳는데 그 도깨비 얼굴이 벽에서 앞쪽으로 슬슬 나오더래요. 얼굴이. 너무 놀래가지고 몸은 굳고 그래서 선생님! 하고 소리를 막 질렀대요. 그랬더니 문 밖에서 무당이 봤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뭐가 보여! 막 소리를 지르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계속 지켜봐. 지지마 하고 문 밖에서 막 얘기를 해주더래요, 무당이.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끝났는데 이게 처음에는 아지랑이처럼 보이던 게 얼굴이 보이고 몸통이 보이고 점점 벽 바깥으로 걸어서 나오는데 미쳐버리겠더래요, 진짜 그걸 보고 있는데. 와. 이게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리고 본인이 느껴지는 이 몸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잠을 못 잔대요, 사람이. 예. 잠이 안 온대요. 잠이 안 오는데 몸은 잠도 못 자고 진짜로 너무 축 처지고 힘이 없는데 정신은 너무 맑은 거예요. 네. 너무 맑아서 미치겠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내려오기 시작하고 밥도 입맛이 없어갖고 거의 밥도 못 먹었대요. 살도 쭉쭉 빠지고. 그러니까 집에서 와이프가 당신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그래서 모르겠다고. 요즘 몸 상태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점집 좀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나 가갖고 그냥 앉아서 벽만 바라보다 온다고. 이상한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랬더니 당신 몸 상태 왜 이러냐고. 당신 이러다 쓰러지겠다고. 그래서 회사에다가 얘기를 좀 했대요. 본인이 생각해도 이거는 몸이 어떻게 잘못될 것 같아서 회사에다가 혹시 한 달 반 정도 내가 잠깐 휴직을 좀 할 수 있겠냐. 내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근다 했는데 회사에서도 이미 동비의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거를 알고 있었나 봐요, 다들. 네. 그래서 무급으로 허락을 해줬대요. 이제 급여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인수인계 잘하고 그럼 쉬다 와라. 요양을 좀 해라.
그래서 휴지까지 얻고 이제 아침에 점집을 꼬박꼬박 안 빼놓고 나가는데 이제 한 달 반이 좀 못된 그 시기에서 이번에는 진짜 도깨비가 나와가지고 본인한테 걸어오더래요. 근데 이거를 보고 있자니 내가 미친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무섭더래요. 그 상황 자체가.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고 문 열고 그냥 나갔대요. 못 있겠어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미치겠다 싶어서 문 열고 딱 나갔는데 앞에 무당분이 서 있는데 도깨비 가면을 쓰고 계시더래요. 무당분이. 그리고 뭐요? 양손에 우리 굿할 때 쓰는 칼 있잖아요. 무당분들이 쓰는 칼. 예. 그걸 양손에 들고 계시는데 칼 날이 진짜 시퍼렇게 날이 서 있는 걸 2개를 들고 계시더래요. 문 열고 나갔더니 5발자국 뒤에. 너무 놀래가지고 무당을 쳐다보는데 그 가면 안으로 보이는 무당의 눈빛이 살기가 느껴지더래요. 아, 나를 죽일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그 방을 뛰쳐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다시 뒷걸음을 쳐가지고 문을 닫고 다시 벽을 봤더니 도깨비가 또 서 있더래요. 예. 그 그림자 도깨비가. 아, 자기가 이거는 미쳤다 싶더래요. 그 순간. 근데 이게 제정신이 안 차려지더래요. 그래갖고 너무 무서워갖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절하는 자세를 엎드려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있었대요. 얼마나 떨고 있었나? 촛불이 꺼질 거 아니에요. 시간이 돼가지고. 그랬더니 방문 열리는 그 느낌이 나고 누가 들어서 어깨를 툭툭 치더래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봤더니 무당분이시더래요. 그래갖고 선생님 혹시 도깨비 가면 쓰고 계셨냐고 그랬더니 아니 나는 이 앞에 서 있지도 않았어 그러시더래요. 무당분이. 예. 분명히 서 계셨다고. 그랬더니 네가 지금 싸우고 있는 과정이다. 여기서 네 스스로가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뒷걸음질만 치면 아무것도 되는 건 없다 하면서 오히려 호통을 좀 치시더래요. 일단은 알았다고. 일단은 내가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뎌보겠다고 하면서 이제 일상을 보내는데 본인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하나씩 나오더래요. 그냥 집에서 나와갖고 너무나 몸이 답답하고 이러니까 걷다 보는데 본인이 4시간째 걷고 있더래요. 시간이 지난지도 모르고. 막 이런 일상이 반복이 되더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집에서 이게 반복이 될수록 처음에는 그 무당집 방에서만 보였던 그 도깨비 형상이 이제는 일상에서도 보이기 시작을 하더래요. 집에서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커튼 뒤에서 얘가 나오는 게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게 보이니까 제정신으로 살기가 좀 힘들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까지 가는데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랬대요. 네. 아들이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데 그 도깨비가 아들한테 걸어가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뛰어가고 아들을 부둥켜 안고 오지 말라고 소리 지르면서 막 펑펑 울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옆에서 와이프도 지켜보고 하는데 애기도 지켜보고 하는데 아빠가 제정신으로 안 보이니까 와이프가 당신 그러지 말고 병원을 한번 가자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고 나 거의 다 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무당집 가갖고 아침에 또 얘기를 했대요. 내가 요즘 이런 증상까지 있는데 이게 정상이냐 그랬더니 이겨내라. 얼마 안 남았다. 이제 불과 30일도 채 안 남았다 하면서 버티는데 처음에는 나왔던 그 도깨비가 나중에는 손에 들고 있는 칼로 본인을 이렇게 치더래요.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데 맞은 자리가 실제 칼로 베인 것처럼 느낌이 생생하게 나더래요. 그게. 그래서 막 그 안에서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도 참았대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보면은 멍들거나 베인 건 없는데 진짜 그 속이 욱신욱신하더래요. 느낌이 너무 생생하게. 더 이상은 내가 이걸 참기 힘들 것 같은데 하는데 결정적으로 30일이 좀 못 남았을 때 그 도깨비가 와가지고 본인 몸을 진짜 미친 듯이 난도질을 했대요.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견디다 못해가지고 무당한테 가서 막 빌었대요. 선생님 혹시 다른 방법 없냐고. 나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일상생활도 안 되고 나 이거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점점 일상생활 다른 데서도 이 도깨비가 보인다고 나 어떻게 좀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무당이 거의 다 왔다고. 거의 다 왔고 지금 30일만 어떻게든 한번 버텨보자. 중간에 진짜로 죽을 것 같다. 스스로가 잘못된 선택을 할 것 같다 싶으면 그때 얘기해라. 그리고 이제 30일 남았다. 마지막 30일은 기도 방법을 바꿀 거다 그러시더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기도를 다음날 와서 하는데 똑같은 공간에 똑같이 다 놓고 원래는 두꺼운 방석을 두고 앉아서 그냥 구석을 쳐다보고 있는 기도였는데 무릎을 꿇치더래요. 무릎을 꿇었더니 색깔 있는 실 있잖아요. 실로 무릎을 꿇고 있는 자기 뒤에 양 발목을 묶더래요. 그리고 열중샷 자세를 취하라고 하더니 본인 팔목도 묶더래요. 예. 그리고 묶은 발목하고 이 팔목 사이를 또 묶더래요. 열중샷 자세로 아예 못 움직이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팔다리를. 그리고 검은 천으로 눈을 가리고 우리 소라를 귀에 대면 파도 소리가 들리잖아요. 소리 들리죠? 예.
그렇게 소리가 들리는 그 귀에다 씌우는 것 같은 뭘 귀에다 씌우더래요. 그러니까 뭔 파도 소리 같은 게 막 들리더래요. 이 상태로 30일간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뭐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거는 사람이 견딜 게 못 되더래요. 자기가 그치. 그동안 겪어온 게 있는데 그렇게까지 놔두니까. 그래서 묶여 있으니까 움직이도 못하고 옆으로 넘어져가지고 살려달라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대요. 앞은 안 보이는데 귀도 잘 안 들리는데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서 도깨비가 자기 온몸을 칼질을 하고 있는 느낌이 너무 생생하게 나는데 속으로 막 빌었대요. 제발 기절 좀 하자. 기절 좀 하자 하는데 정신은 진짜 미친 듯이 또렷또렷하대요. 예. 너무 또렷하대요, 정신이. 그렇게 한번 난도질을 당하고 시간이 지나고 무당이 들어와서 이제 풀어줬대요. 무당을 부둥 껴안고 울다가 무릎을 꿇고 거의 머리를 땅바닥에 찌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냥 살려주시라고. 나 이 기도는 더 이상 못 한다고. 살려주시라고. 나 내일부터 안 나온다고. 그냥 나 못 나오겠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무당이 그러면 굿을 해야 되는데 너 굿할 자신 있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굿하면은 괜찮아지는 거 맞냐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래도 그동안 버틴 게 있으니까 준비는 된 것 같다. 굿은 할 수 있는데 내가 동비 씨한테 그동안 돈 같은 거 얘기한 적 없지 않냐. 그러니까 동비가 안다고. 선생님 돈 같은 거 말씀 안 하신 거 안다. 그랬더니 굿이라는 게 본디 내가 뒤에 있는 악기를 물리치는 게 아니고 내 뒤에 있는 내가 모시는 신께서 움직이시는 건데 동비 씨가 내가 모시는 신한테 쉬운 얘기로 비는 거 아니냐. 나를 도와주시라고. 근데 지금 뒤에 있는 악기 같은 경우에는 동비 씨가 가진 걸 다 내놔야 되는데 내놓을 수 있겠냐고. 내가 그래서 얘기 안 한 거라고. 예. 말씀을 하시더래요. 쉽사리 대답이 안 떨어지더래요. 그 상황에서도. 그러면서 무당이 그러니까 버티라고. 나도 이런 얘기 하기 싫다고 그냥 버티라고. 그러는데 도저히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하겠다고 했대요. 그때 이미 자기도 제정신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된대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아침 진짜 일찍부터 알아보니까 본인 거 차 팔고 적금 깨고 보험 깨고 지금 살고 있는 집 풀로 담보대출 땡기고 본인 신용 미수 진짜 끝까지 땡기고 하면은 어느 정도 돈이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 견적이. 예. 그래서 무당한테 전화를 했대요. 선생님 진짜 1도 거짓 없이 제 돈 다 끌어 모으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으로 굿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금액이 생각보다 되게 컸다 굴더라고요. 개인 모든 걸 다 끄집어냈으니까. 억 단위겠지. 그랬더니 예. 무당이 나 액수 얘기한 적 없다고. 동비 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000원이면은 그 10,000원이면 되는 거라고. 하지만 그거에 있어서 거짓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동비가 거짓 없다고 해줄 수 있냐고. 해줄 수는 있는데 준비하는데 한 일주일 걸리는데 일주일간은 기도를 매일 해야 된다. 쉬면 안 된다. 기도는. 예. 버틸 수 있냐. 버티겠다. 그래서 눈 가리고 묶여서 하는 기도를 일주일을 또 한 거예요. 사람이 반 제정신 아닌 진짜 미친놈이 돼가지고 일주일을 살았다 굴더라고요. 혼자서 막 산을 돌아다니질 않나. 어디를 걸어가고 있질 않나. 헛개 미친 듯이 보이질 않나. 막 어문 소리 들리고 어찌 됐건 저찌 됐건 굿하는 날이 됐대요. 예. 그래서 굿당에 갔더니 그 무당분과 뭐 다른 분들 여러분들이 와 계시더래요. 그래서 굿을 하루 왼종일 했대요. 하루 왼종일 하는데 무당이 굿을 할 때 저렇게 두 눈이 풀리는구나 그것도 알았고 그 다음에 굿할 때 이 당사자가 어디 가운데인가 무릎 꿇고 앉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제사 지낼 때 보면은 작게 나무로 대문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대요. 제사 지낼 때 집에서 그걸 하나 놨는데 거기를 집중을 하고 응시를 하고 있어라 얘기를 하는데 진짜 거기에서 점점 커지더니 자기가 두려워했던 도깨비 형상이 막 나오고 도깨비가 이 무당하고 싸우는 게 막 느껴지고 그랬대요. 진짜로 그 굿을 하고 있는데 굿이 끝나고 완전 온몸이 땀투성이가 된 무당이 얘기를 하더래요. 굿은 잘 끝났다. 굿은 잘 끝났고 어찌됐건 본인 몸에 묻어있는 이런 악한 기운이 쉽게 내려가는데 1, 2주는 걸릴 거다. 1, 2주는 본인이 알아서 집에서 잘 마음 수양하고 나는 또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야겠다. 나도 기운을 너무 많이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집에 와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한 2주 동안은 진짜 환청, 환각, 그 다음에 잠을 못 자다가 한 번 자면은 25시간, 30시간씩 자고 좀 정상적이지 않은 생활을 한 2주 동안 본인이 했대요. 너무 괴로웠대요, 그 시간이. 그럼요. 왜 내가 이렇게 괴로운지도 모르는데 엄청나게 괴롭게 생활을 했대요.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가라앉더래요. 반년 정도가 지났더니 일상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본인이 몸이 돌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찌됐건 그 무당이 해준 대로 하니까 더 이상 이상한 게 보이지도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아 정상이 됐구나.
돈이야 다시 벌면 되는 거니까 네. 아 다행이다. 내가 죽지 않았고 가족을 지켰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신용 미수 그 끝까지 땡긴 것도 매달 갚아 나가면서 회사 또 열심히 다녔는데 그로부터 1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이제 회사 열심히 다니고 정상생활 잘하고 있는데 친하게 지내는 후배하고 낚시를 한참 다녔대요. 그때 낚시에 둘이 빠져가지고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기로는 낚시에 미치면은 회사 끝나고 낚시하러 가가지고 밤새 낚시하고 다시 출근한대요. 그 둘이 미쳐가지고 예. 민물 낚시를 하러 갔대요. 그래갖고 밤새 낚시를 하고 아침 한 4시 반쯤 채비를 다 걷어서 다시 회사 쪽으로 싣고 가려고 쭉 향하는데 마침 가는 길이 그 무당이 계시는 그 동네 옆을 지나가더래요. 차가. 그래서 그 무당분들은 일찍 일어나시는 전 모르겠는데 좀 일찍 일어나시나 봐요. 그래서 가서 있으면 아침밥이나 얻어먹고 갈까 막 좋은 생각이 들더래요. 어찌됐건 본인을 구해준 사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들려나 가볼까 하고 그 후배랑 그 동네로 들어간 거예요. 차로. 그 무당분이 사시는 집이 이제 동네 완전 옆에 사이드에서 약간 비탈길을 따라서 그 외길로 포장된 시멘트 포장길을 쭉 올라가면 집이 있는데 차로 올라가려고 봤더니 이미 2대가 주차가 돼 있더래요. 한 대는 무당 거고 한 대는 모르는 차가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만약에 내 차를 가지고 저기까지 올라갔다가 나올 때는 빠꾸로 내려와야 되니까 차를 그냥 밑에다 대고 후배랑 둘이서 그냥 올라갔대요. 그냥 살랑살랑 아무도 없으면 그냥 내려오고 있으면 인사나 하고 가자. 그러면서 후배한테 내가 뭐 있었던 일도 얘기를 해주면서 올라갔대요. 천천히. 근데 거기가 작은 마당이 있고 그 안으로 고풍스러운 한옥이 있는데 앞에가 통유리래요. 네. 통유리고 통유리 안쪽으로 본인이 기도했던 방이 바로 보이는데 그 집에 거의 다 다가설 때쯤 되니까는 여자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좀 나가자고요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방문을 막 두들기는 소리가 그렇게 들리더래요. 예. 되게 익숙한 소리들이에요. 내가 냈던 소리들. 그래서 다가갔대요. 빠른 걸음으로 막 다가갔더니 그 방문이 덜렁덜렁 하는 게 보이더래요. 안에서 얼마나 방문을 두들기고 있으면 나가게 해달라고 보이는데 무당이 문 밖에서 그 방문에다가 귀를 싹 대고 있는데 표정이 그 혼이 반쯤 빠진 사람 표정이더래요. 진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희한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문에다 귀를 대면서 그리고 서 있더래요. 무당이. 분명히 우리들이 마당에 들어온 걸 봤을 건데 인지를 못 하시더래요. 그 무당분께서. 근데 옆에 후배가 손목을 이렇게 잡더래요. 그 뒤로 당기더래요. 그래서 후배가 당기니까 후배를 바라봤더니 손짓으로 나가자고. 그래서 다시 차인 대로 걸어서 내려왔대요. 후배하고 얘기를 하는데 후배가 선배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좀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왜 아까 계시던 분이 무당이에요? 그분이셔. 이게 저도 뭐 정확하다 뭐 100%다 말은 못하는데 제가 유학생활 할 때 약에 쪄들어 사는 애들이 있거든요. 나쁜 약에. 걔네들이 나쁜 약 세게 하면 저 표정이거든요. 선배님. 저거 그냥 일반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는 실제로 많이 봐가지고 잘 알거든요. 근데 저 표정이 일반적인 사람한테 나오진 않는 표정이거든요. 되게 전형적인 표정이에요. 하면서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야, 나도 뭔가 선뜻 이해는 안 된다. 근데 나는 어찌됐건 이렇게 잘 치료가 돼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어찌됐건 야 기분 근다 가자 하고 이제 시동 걸고 이제 갔는데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아침에 있던 일이 떠나지가 않더래요. 예. 그래서 회사에다가 휴가를 좀 내고 다음날 아침 그 시간 맞춰가지고 밑에서 차를 대고 좀 기다려봤대요. 기다려봤더니 어저께 그 시간이 좀 한참 넘어서 위에서 차 한 대가 시동을 걸고 내려오더래요. 아마 저 차가 그 방문 안에서 살려달라고 문 두들기던 그 사람일 거야. 그 여자 따라가 보자. 그래서 따라갔대요. 그랬더니 시내권으로 들어와서 어떤 아파트에다 주차를 하길래 본인도 주차를 하고 내려서 인사를 좀 했대요. 선생님 네. 잠깐만 말씀 좀 나누시자고. 그랬더니 무슨 일이시냐고. 아까 혹시 저쪽 무슨 그 점집에서 나오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경계를 하면서 뭐 때문에 그러시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름이 아니고 오해 말고 들으시라고. 저는 한 1년 반 정도 전에 저도 그 기도 방에서 기도를 했던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눈빛이 바뀌면서 선생님은 잘 치료가 되셨어요? 하면서 막 묻더래요. 그래서 예 저는 잘 치료 받아가지고 결국 구술을 했어요. 저는 구술했고 선생님도 그 도깨비가 보이시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대요. 예.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얼굴이 없는 군인 아저씨가 자꾸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보이는 게 다를 수는 있겠지 생각을 하고 선생님
많이 힘드신 시간일 거예요. 그때가 얘기를 했더니 하루에도 몇 번씩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걸 참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여성분은.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선생님 마음 가라앉히시고 잘 버티셔라. 그런데 그 무당분이 문 밖에서 항상 이렇게 기다리시는 건 알죠? 그랬더니 아니다고. 나 기도 들어가면 무당 선생님은 본인 방 가서 기도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뭔가 약간 차이가 있구나.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거랑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랑 무당이 하는 거랑 차이가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일단 인사를 하고 헤어졌대요. 집에 와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저렇게 굴려보는데 후배가 얘기했던 나쁜 약 생각도 나고 거기에다 대입을 해보니까 많은 것들이 좀 맞아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마침 생각이 난 게 와이프 친구의 남편이 그 동네에서 중형 크기의 종합병원 있잖아요. 네. 대형 병원 말고 거기에 정신과로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어요. 혹시 당신 친구 누구 남편 그 병원 아직도 일해? 그랬더니 일할걸? 그러길래 미안한데 오늘 내가 전화통화 좀 한번 해서 뭐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 그랬더니 그래 해서 전화 연결을 했대요. 그래서 본인이 겪었던 일, 그 다음에 본인이 얼마 전에 봤던 일 다 얘기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사실상 이 무속신앙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뭐 과학적으로 판명이 되기 힘든 거여서 말로만 내가 들었을 땐 힘든데 내가 그래도 조금 짚히는 게 있으니까 혹시 우리 동비 선생님은 그 겪으신 지 얼마나 됐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저는 한 1년 반이 좀 넘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 여성분 데리고 내일 한번 와볼 수 있겠냐 얘기를 하더래요. 그 의사분께서.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시냐 그랬더니 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한번 모시고 와봐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다음 날은 그 아파트에서 기다렸대요. 그랬더니 이제 여성분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저 오해 말고 들으셔라.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나랑 병원은 한번 같이 가보시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엄청 반대를 하시더래요. 되게 거부를 심하게. 그래서 진짜 아파트 단지에 서가지고 한참 설득을 했대요. 내가 먼저 겪었고 내가 지금 보이는 게 있으니까 본인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안 보이지만 바깥에서 보니까 보이는 게 있으니까 내가 이상한 데 가자는 거 아니지 않냐. 병원 한 번만 같이 가보자. 그랬더니 기나긴 설득 끝에 가기로 해가지고 그날 당장 병원을 모시고 갔대요. 그 여성분을. 그리고 의사분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건강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으니까 우리 간호사분이 모시고 나갈 테니까 그 소변검사만 한번 해보시자고. 그래서 소변검사를 했대요. 소변검사를 하니까 거기서 바로 나온 게 뭐냐면 나쁜 약 양성 반응이 나왔대요. 그러니까는 이 의사분께서 이 모든 정황을 듣고 이 증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증상들이 본인이 알고 있는 의학 지식에 있어서 이 나쁜 약을 썼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에 대한 증상과 너무 매치가 되니까 한번 그 테스트기는 중형병원에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양성 반응이 이제 뜨니까 기록엔 남기진 않겠다. 이걸 남기진 않을 건데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줬대요.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지금 우리 여자분께서는 지금 나쁜 약에 중독이 돼 있는 상태시고 정밀검사는 안 해봤지만 검출이 됐다. 양성으로. 이 사실을 인지를 하시고 그 점집은 안 가시는 게 맞다고 본다. 얘기를 해줬대요. 그 여성분께서는 일단은 본인이 그건 알아서 판단을 하겠다 하고 나와서 이제 동비하고 얘기를 좀 하는데 동비도 이해가 되더래요. 여기서 네. 기도를 못 멈춰요. 절대로. 기도를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은 기도를 계속 할 거래요. 동비 씨도 어찌됐건 기도 마치고 지금 일상생활 하고 있지 않냐. 그치. 예, 그래가지고 이 여성분은 계속 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동비도 일단 알았다. 건투를 빈다 하고 보내놓고 좀 고민을 깊게 했대요. 고민을 깊게 하다가 결국은 제보를 했대요. 경관분들한테 예. 제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정말 상세하게 다 말씀을 드렸대요. 조서를 꾸민 거죠. 그래서 경관분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아침 시간은 그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들어가고 검사를 한 거예요. 막 묵박대고 연행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들어가서 제보가 들어와서 봤다고 했는데 일단 무당분은 상당히 그 나쁜 약에 많이 심취해 계신 게 맞았고요. 예. 항상 기도를 하기 전에 재단에다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하고 물을 마시고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물에다가 나쁜 약을 진짜 절묘한 타이밍에 절묘하게 썼던 게 맞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무당이 사실 주범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무당도 누군가한테 공급을 받아서 시키는 대로 했던 사람일 뿐인데, 누구한테 공급을 받았냐면 그 카페에서 알려준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가운데서 카페에서 채팅창에서 서로 자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의 정보를 적어서 무당한테 주고 무당한테 보내고, 무당은 이 사람이 찍어서 보내준 사람한테 이런 일을 만들고, 와. 이 사람의 재산을 다 가로채는데, 여기서 저도 몰랐던 건데, 나쁜 약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는 되게 막 쾌락을 추구하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긴 맞는데, 어떤 상황을 만드냐에 따라서 완전히 정반대로 극도의 쾌락이 아닌 극도의 공포로 이게 느껴지게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극도의 공포를 느끼게 만들고 그 끝에 굿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나쁜 약을 강제로 끊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열흘에서 보름 정도 최고로 금단현상이 심한 이 기간을 넘어서면은 일상생활로 점점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네. 내가 지금 이렇게 나쁜 약을 통해서 사기를 당했고 내 전 재산을 헌납을 했는데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는 거더라고요, 사람이. 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일이 있었어가지고, 물론 이 일도 맵다고는 제가 표현할 수는 없는데, 실제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약으로 내가 점점 이렇게 멍들어가가지고 내 모든 거를 내놓고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게 될 수 있구나. 이런 사기꾼들이 있구나. 그리고 네. 그 점쟁이도 그 나쁜 곳에 빠져들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기가 막혔던 게, 신점을 보시는 점쟁이 분들이 소위 말하는 신발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대요. 그러면 본인들이 고민을 한대요. 그 구술한다던가 뭐 점사를 보려고 집중을 하는데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어디에 빠지듯이 집중이 됐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나타나서 나쁜 약을 권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예. 이 나쁜 약이 진짜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몸이 부서지면서까지. 그러면 나갔던 신기가 완전히 충만하게 돌아온 느낌을 받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무당도 그런 계기로 그쪽에 손을 대게 됐고, 그쪽에 완전 빠져서 노예처럼 시키는 대로. 근데 이 무당은 어디에 꽂힌 거냐? 안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 사람의 목소리에 꽂혀갖고 본인은 거기에 귀를 대고 있었던 거고. 와, 미쳤다, 그래서 이거. 진짜로 이 나쁜 약 하나로 사람이 미친 것들을 저 밖에서 누군가 마리오네트 인형을 조절하듯이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돈을 그렇게 갖고 갔던 사기꾼 얘기가 있어서 오늘 한번 와,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겠다. 그러니까요. 본인은 나쁜 약을 먹은지도 모르더라고요. 그냥 무속 신앙 때문에 내가 이렇구나. 악귀 때문에 내가 이렇구나. 예. 절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거는 어떻게 보면 눈으로 네. 확인하기가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렇다 예. 보니까 내가 어떤 뭐 환각을 겪거나 그랬을 때 이건 귀신이고, 아니면 혹은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그쵸. 나쁜 약은 절대 상상조차 못하게. 예. 지금 또 한국에는 아직까지는 그게 구하기 쉬운 건 많죠.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야. 엄청 쉽대요. 예.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모르죠. 예, 근데 진짜 그쪽으로 나쁜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대요. 우리나라도. 오늘 동네꼬마님이 맵다라고 하셨는데 너무 매워가지고 지금 혀가 아프네요. 그 정도네요, 진짜로. 다행입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동네꼬마님께서도 이런 또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우리 듣고 계신 규정님들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거니까. 동네꼬마님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이상한 거 드시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 돼요. 이상한 거 드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100일 기도였어요. 네, 100일 기도가 제목이 맞네요. 들어보니까 제목이 딱 맞아요. 예, 그래서 혹여나 좀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부터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바로 동네 꼬마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항상 동네 꼬마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소개도 없는 소리. 아이고, 참 이렇게 속을 꿰뚫어 보시는 또 그럼요. 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또 동네 꼬마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사 하루 이틀 합니까?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사람이 무서울 것 같아요. 뭐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람이 싫어지고 증오가 생기고 아, 진짜 내가 굳이 살아야 되나? 이런 사람들과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도망가고 싶을까요, 제가? 진짜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네. 정말.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 바로 한번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동네 꼬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제가 친한 분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그 존댓말을 하는 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안 친해요. 근데 얘기를 이분한테 제가 깨서 들은 게 아니고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신 분이 이렇게 소개를 해줘가지고 들었어요. 예전에 자동차 영업사원을 했었고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이 자동차 업계를 떠났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가 자동차 업계를 떠난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얼마 안 된,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 안 된 얘기고요. 코로나보다도 좀 전이에요. 그 당시에 30 초반이었어요. 이름은 똘비라고 하고 그냥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차 열심히 팔고 그런데 나름 다른 사람하고 차별점을 줘서 영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판촉도 하고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SNS 관련된 영업도 좀 했었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잠깐 부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냥 영업을 하면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렇게 있는데 당직 날이었대요. 당직을 서고 있는데 30대 초반? 본인 또래의 남성, 그 다음에 여자는 조금 더 연상으로 보였대요. 한 커플이 들어오더랍니다, 매장에. 그래가지고 볼딱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차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둘이서 이렇게 자동차를 보더래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제 견적서 내드리고 카탈로그 드리고 최선을 다해 상담을 하고 이제 보낸 거예요, 이 커플을. 근데 이런 일은 당직 쓰다 보면은 하루에 한 두세 번씩은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일상을 딱 보내는데 그 연락처를 따놨었는데 그 여자분한테서 연락이 오더래요. 그래서 안녕하시냐고 그랬더니 저기 우리 남편이 가가지고 한번 상담할 건데 저번 날에 그 말씀 주신 대로 서비스랑 이렇게 잘 해주실 수 있겠냐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런 말은 두말하면 입이 아프다. 네. 언제 오실 거냐. 그러니까는 한 3, 40분 정도 후에 매장에서 뵀으면 하는데 계시냐. 그래가지고 본인이 당직 날이 아니었음에도 오시라고. 그리고 이제 매장으로 뛰어간 거예요. 매장 가가지고 이제 상담실에 남편분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상담실 문을 닫고 이제 쭉 상담을 했대요. 근데 이 남편분이 조금 특이한 요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계약을 넣으면은 신분증 받고 인적사항 넣고 차 어떻게 오더 넣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한테 10만 원을 주더래요, 현금을. 그래서 계약금인가 보다 하고 예, 계약금 10만 원 받았고 차종이랑은 어떻게 말씀 주셔야죠? 그러니까는 아니 그게 아니고 10만 원은 계약금이 아니고 우리 그 똘과장님 저녁에 술 한잔 하시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오잉? 갑자기 저한테 왜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물어보니까는 그게 아니고 와이프가 자꾸 차를 바꾸라고 바꿔준다고 하니까 내가 바꾼다고는 했는데 또 사람이 그네 막상 돈 쓸라니까 아깝고 그래서 내가 못 이기는 척 지금 오긴 왔어. 와이프가 물어보고들라 그냥 차는 계약 넣었다고 말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나이도 본인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말투도 좀 껄렁껄렁하니 반말을 찍찍 해대는데 조금 기분이 나빴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모님한테 그렇게 제가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러니까는 그걸로 술 한잔 하시고 그러면 원리 원칙대로만 해주시라고.
내가 계약을 넣나 안 넣나 제 3자한테 그 정보를 주게 돼 있냐고 딱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 아니 그건 못 주게 돼 있다고. 그 원리 원칙만 분명히 지켜주시라고. 10만 원은 내가 그것 때문에 주는 건 아니고 우리 그 똘과장님이 참 너무 좋아갖고 주는 거니까 그냥 그걸 식사하시고 개인정보 보호법만 정확하게 지켜주십시다. 내가 계약을 했는지 계약을 안 했는지 제 3자한테 이건 발설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막 얘기를 몇 번을 하더래요. 그래서 뭔가 조금 드럽게 얽혔다 싶었대요. 일단 알았다고. 그러니까는 아무튼 뭐 제가 또 연락 드리겠다고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참 하나별 고객이 다 있구나. 어찌됐건 뭐 10만 원 꽁돈 벌었잖아요. 이걸로 저녁에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빨아야겠다 하고 이제 있는데 그 남편분이 가시고 한 2시간 있다가 이제 와이프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우리 남편 차 계약 잘 넣냐고. 뭐 근데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제 3자한테 뭐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뭐 계약을 했네 안 했네 어떤 차종을 넣었네 이건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본인도 원리 원칙대로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뭐 부부 사이인데 뭐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어이없다는 듯이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저도 이게 조금 웃긴 건 압니다만 법이 그런 걸 어떻습니까? 제가 이거는 어떻게 말을 못하고 남편분하고 말씀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끊었대요. 그리고 나서 한 열흘 정도 흘렀을 때 여자분이 이제 전화가 또 왔대요. 그래서 이제 받으니까 나도 차 한 대 넣어야겠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부부지간에 와가지고 여자분 차 계약을 또 한 대 넣었대요. 이제는 진짜 계약을 넣었대요. 여자분 이름으로 해서. 일단은 뭐 감사하다고. 그러니까는 그 나가면서 그 남편분이 본인을 보면서 윙크를 찡긋하고 나가더래요. 알 수 없는 부부다. 저 부부는. 특이한데 어찌됐건 이렇게 계약 넣어주시니까 너무 고맙다 하고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다른 동료랑 낮에 카페에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있었대요.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누가 어머 똘과장님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그 여자분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는 어머 안 그래도 내가 한번 차 언제 나오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것도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하려고 했는데 잘 됐다고 하면서 인사를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예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러니까는 아니 하면서 핸드폰을 막 꺼내서 보여주더래요. 여기 SNS에 이거 똘과장 맞죠? 똘과장님이죠? 하고 막 보여주더래요. 그 SNS 그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자동차 영업사원이 인터넷 영업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돌비님 방송 나가면서도 뭐 저 누굽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게 우리는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약간 뭐 편법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제 그 소속을 안 밝히고 누군지 이름도 안 밝힌 상태에서 SNS에 올릴 수는 있어요. 그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어디 자동차입니다 얘기해도 되는데 전 굳이 얘기를 그냥 안 하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SNS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맞다고. 그러니까는 아이고 우리 똘과장님 차 진짜 많이 판다고 막 글더래요. 그래서 그냥 뭐 열심히 하는 거죠. 뭐 이쁘게 다들 봐주시니까요. 그러니까는 근데 똘과장님은 다른 브랜드 차도 팔아요? 막 글더래요. 그래서 그 고객님들이 저 믿어주시니까 다른 브랜드 살 때도 저한테 문의 주시고 제가 가운데서 이렇게 다리 역할 해드리고 어찌됐건 뭐 제가 다리 역할 했으니까 SNS도 올리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머 사진빨도 진짜 잘 받고 너무 멋지시다고 너무 유쾌하시더래요 여자분이. 그러면서 차 뭐 언제쯤이야 나오겠냐.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셔라. 애초에 바로 나오는 차가 아니다. 몇 달 더 있으셔야 된다. 그러니까는 차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고. 남편 차는 언제 나오냐고 이게 쓱 묻더래요. 훅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차는 딱 여기까지 말 던지고 머릿속이 갑자기 빠르게 샥 돈 거예요. 제가 사장님한테 따로 안내해놨어요. 그 사장님하고 말씀 나눠보세요. 그러니까는 뭐 언제 나온지 정도는 알려줄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본인 외에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를 하니까는 그런 거냐고. 참 뭐 이렇게 까탈스럽게 구냐고. 뭐 아무튼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가시더래요. 그러면서 본인은 일상생활을 이제 보냈죠. 아예 이제 뭐 잊고 쭉 이제 보내다가 한 달에 한 번, 한 달 반에 한 번 정도는 고객한테 전화를 이렇게 했대요. 예. 왜냐하면 차가 한 2달 만에 나오는 차 같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반년 이렇게 막 대기를 해야 될 때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전화를 했더니 안 받으시더래요. 일이 있으신가 보지 하고 문자 남겼대요. 저 어디 자동차 뭐 똘과장입니다. 기다리시면 힘드시죠? 뭐 하지만 뭐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남기고 또 한 달 정도 흘러가지고 전화를 한번 했대요.
또 전화를 안 받으시더래요. 예. 이러면은 이제 느낌이 좀 쎄해지죠, 영업사원이. 아, 이거 차 안 사는 거 아닌가? 아, 이렇게 전화가 안 될 수가 있지? 문자 하나 남기고, 한 이틀 있다 또 전화해봤는데 안 받고. 근데 전화기가 꺼진 건 아니었어요. 안 받았대요, 그냥. 그렇게 이제 한 달이 더 흐르고, 차가 이제 배정이 붙은 거예요. 배정이 붙은 게 뭐냐면은, 돈 집행하라 이거예요, 본사에서. 근데 이게 배정이 좀 갑자기 붙었대요. 저도 진짜 이럴 때마다 미치고 팔짝팔짝 뛰는데 갑자기 붙이면 뭐 어찌됐건 배정이 딱 붙으면요, 통상적으로 영업사원한테 이 영업일을 줘요. 오늘 포함. 그러니까는 오늘 오후 2시에 저희 전산에 배정이 딱 붙으면은 내일 오후 5시까지는 돈 집행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차 날아가요. 처음부터 다시 대기예요. 갑자기 이제 발에 막 불이 떨어져가고 호닥호닥 뛰는 거예요. 엄매 이거 돌아버리겠네. 갑자기 붙이는 게 어딨어. 하고 이제 막 부랴부랴 전화를 한 거예요. 네. 안 받아요. 돌아버리겠네. 또 전화를 했어요. 연타로 했대요. 안 받으시더래요. 그냥 문자를 남겼대요. 고객님, 차 배정 붙었습니다. 지금 자금 집행 바로 들어가야 되고요. 내일 5시까지 들어가야 되고요. 빠르게 전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락이 없더래요. 이거 배렸다.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냐. 고객이 한 거니까 처음부터 대기 다시 타야지 어떻게 하겠냐. 그러고 있는데 한 저녁 7시쯤 전화가 오더래요. 드디어 예. 고객님한테. 예. 그래가지고 고객님, 왜 이렇게 전화가 어려우세요? 그러니까는 고객이 일이 좀 공사가 다 망했다. 우리 내일까지 이거 차량 좀 집행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시간이 너무 촉박하게 됐다. 그러니까 고객이 아니에요. 그거는 걱정 마세요. 제가 할부를 할까 어쩔까 했는데요. 할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글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세요? 저기 우리 남편 차는 언제 나와요? 글더래요. 그래서 사장님 차는 이제 사장님한테 물어보셔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래요. 아무튼 금액하고 계좌번호 한번 남겨주세요. 그리고 차 나오면 연락 주시고 글더래요. 그래서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전화 끊고 한시름 내려놨다. 하고 이제 전산 확인해가지고 계좌번호랑 금액 남겨드렸대요, 차량. 그리고 다음날 출근해서 보니까 진짜로 간밤에 돈을 입금을 해놨더래요. 그 출고 승인 좀 해주시라고. 출고 승인을 하고 보통은 하루 이틀 정도 내에 차가 내가 지정한 썬팅샵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차가 도착을 했고, 그러면은 차가 이제 임시번호판을 단 상태로 도착을 한단 말이죠. 그럼 영업사원은 차 상태 확인을 하고 이제 고객한테 등록을 하실지 어쩔지 이제 물어보고 이제 또 진행을 해요. 고객한테 전화를 했죠. 선생님, 차 잘 도착했고요. 어떻게 직접 검수를 하시겠냐? 아니면 어떻게 썬팅을 지금 들어갈까요? 물어보니까 아니요. 딜러님이 알아서 잘 봐주시고 썬팅은 그때 말씀 주신 대로 적당히 해주시고요. 번호판은 달지 말아주세요. 글더래요. 임시번호판으로 좀 타시려고요. 그러니까는 예, 제 생에 처음 새 차 사는 건데 나 나무 번호판 좀 달아보고 싶다고 그렇게 예. 말씀하시더래요. 이해가 가요. 그런 고객들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임시번호판 상태로 해서 제가 차량은 준비해서 내일까지 제가 준비를 할게요. 내일 오전부터 차 인수해 가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 썬팅샵으로 오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차 좀만 가져다 달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어디로 가져다 드리면 될까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니고 회사로 좀 가져다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여기가 외진데 있거든요.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글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차를 가져다 드릴 테니까 차량 설명 들으시고 시운전도 해보실 겸 저를 다시 조금만 태다 주시면 안 되겠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오케이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일단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차 찾아가지고 고객님이 찍어준 주소로 간 거예요. 안 되는데. 예. 근데 고객님이 몇 번 그 전에도 상담하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본인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페로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그 전원 카페 있지 않습니까? 으리으리하게 지은 게 아니고 좀 작게 이렇게 외진 곳에 네. 거길 갔대요. 그때는 펜션같이 작게 1층짜리 단층 건물로 카페 딱 있더래요. 돌비 카페 해가지고 막 멋지게 앞에다 차를 쫙 댔대요. 그러니까 고객님이 딱 나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와, 차 진짜 이쁘네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실물로 보니까 더 멋지죠. 내 차니까 더 애정 가고 멋지죠. 그러니까는 멋지다고.
예. 들어와서 커피 한잔 하고 가시라고 굴더래요. 그래서 들어갔대요. 카페를 따라서.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시간이 좀 이르니까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교회에 있는 카페에 오시는 분들이 흔치는 않잖아요. 여유롭게 앉아가지고 타준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좀 했대요. 인수증도 써야 되고. 그래서 차 설명은 좀 이따 나가서 드리고 어떻게 차 외관은 아까 밖에서 보셨잖아요. 일단은 뭐 그러면 들어온 김에 인수증 먼저 쓰실까요? 하면서 이제 인수증 먼저 쓰고. 왜 그러냐면은 특히 임시번호판으로 나갈 때는 이 인수증 사인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해져요. 이게 그 서류부터 이제 미리 받고 쭉 얘기를 하는데 표정이 환하게 웃고 계시고 활달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뭔가 똘비가 그 당시가 자동차를 판 지 한 4년 정도 되는 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4년이면은 뭐 오랫동안 영업을 해왔던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되게 짧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데이터가 있고 본인이 촉도 좀 좋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얘기를 이렇게 쭉 나누는데 뭔가 이 내면 깊은 곳에서 뭔가 이 여자 지금 위험해. 뭔가 숨기고 있어. 그냥 적당히 얘기하고 빨리 네 갈 길 가라고 이 내면 깊숙한 곳에서 본인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더래요. 근데 이게 지금 상황만 놓고 봐서는 왜 내가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게 됐지? 라고 이해조차 못할 만큼 편안한 분위기예요 지금. 일단은 얘기를 하면서도 본인이 약간 촉박해지는 거예요. 조금 서두르면서 나가서 제가 이렇게 설명 드리면서 뭐 그렇게 한번 시운전 하시죠 가시죠. 그러니까는 그 이제 와이프분이 뭐가 그렇게 급하냐고 천천히 차는 한 잔 마시고 가라고. 그래 정성스럽게 탄 차인데.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홀짝홀짝 커피를 마시면서 예. 막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지, 뭐 때문에 막 이렇게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한 5분 정도 더 얘기를 나눴을 때 느껴지더래요.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느끼고 있는지가. 분명히 환한 미소에 밝은 제스처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데 이 여자분 눈빛이 아주 공허했대요. 그러니까는 정확히 말하자면 잃을 게 없는 사람의 눈빛이 딱 이런 눈빛이겠구나 싶었대요. 근데 이게 왜 무섭다고 느꼈냐면은 똘비가 어려서 되게 특이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똘비가 어릴 적에 조금 환경이 이렇게 넉넉하진 못해가지고 우리가 뭐 단칸새빵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서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옆에 방에 사는 어떤 아저씨가 이제 새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한두 달 살았나? 뭐 친하게 장난도 치고 놀고 했었대요. 근데 그 아저씨가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아저씨가 나중에 잡혀가더래요. 사람 하나를 해하고 숨어 들어왔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을 해본 사람의 눈빛을 어릴 적에 여러 번 봤고 거기서 느껴진 쎄함을 뇌리에 딱 박혀있는 사람이었어요, 똘비가. 근데 이 여자분은 그 쎄함하고는 완전히 달랐대요. 진짜로 이 눈빛을 딱 보는데 공포가 밀려오더래요.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어떤 위협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눈빛이지? 뭔 느낌이지? 잃을 게 없는 사람 이런 느낌이 들더래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 사람 차를 얻어 타서 갈 게 아니고 그냥 뭐 택시를 불러야겠다. 어서 이 자리를 그냥 떼야겠다.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선생님 나가시죠 하니까는 앉아봐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 일정이 있어서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셔요? 그러니까는 딱 이렇게 앞에 테이블에 양손 깍지 껴갖고 턱을 딱 받치면서 본인을 빤히 쳐다보면서 우리 남편 차 나왔어요? 묻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할 그게 아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똘 과장님 본인 그런 거 지조 지키는 건 좋은데 내가 하나만 그러면은 넌센스 퀴즈. 개인정보보호법이 더 중요해요? 똘 과장님 목숨이 더 중요해요? 그러더래요. 갑자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뭐 사람 목숨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는 그죠. 그러니까 말을 하라고. 우리 남편 차 계약했냐고. 예. 차 나오냐고. 말을 하라고. 상황 파악 잘하시고 나긋나긋하게 말하는데 표정은 온화한 표정은 온다간데 없고 그 진짜로 공허한 눈빛으로 본인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분명히 여자예요. 내가 힘이 더 세고요. 위협을 가하면 내가 가했지 이 여자가 나한테 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뭐 손에 뭐 칼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짤 게 없어요. 근데 너무 무섭더래요. 이 눈빛을 쳐다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막 그런 거 있잖아. 맹수 앞에 서 있는 어이구. 그런 본인이 느낌이 딱 들더래요. 예. 아, 내가 진짜 왜 이렇게 쩔리지?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아니, 사모님, 저한테 그 말을 좀 해주십시오. 뭐 때문에 저한테 그 질문을 계속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딱 사모님이 아니, 그 사기꾼이잖아. 사기꾼이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니야? 차 계약 안 했을 거니까 내가 아니까 말해봐. 차 계약했고 차값 들어갔어? 안 들어갔잖아. 그러더래요. 예.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참 그러는데 갑자기 아휴 그러시더래요. 네? 뚜벅뚜벅뚜벅 이렇게 카운터 쪽으로 걸어가시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그 수산시장 가면은 일반 그 뭉툭한 칼 말고 우리 회 뜰 때 쓰는 긴 사심이 있잖아요. 진짜 그걸 하나 이렇게 싹 빼고 본인한테 오시더래요. 되게 천천히 걸어서. 네. 막상 이제 그걸 보니까 아차 싶었대요. 아, 진작 도망갈 수 있을 때 도망갔어야 되는데 그런 눈빛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딱 그 주인분이 아쉬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못 나가. 문 잠겨 있어. 못 나가. 아쉬워하지 말고 대답해봐요. 계약 넣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아니요. 계약 안 넣으셨어요. 그러면은 왜 나한테 계속 거짓말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는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그냥 진짜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그래서 말씀을 안 드렸던 것 뿐입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끝까지 본인은 잘못한 게 없네. 끝까지. 그러면 고객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며 그 사람 신상명세 받은 거 있죠. 그거 나한테 넘겨. 그러더래요. 근데 신상명세 받은 게 없어요. 똘비가. 계약 자체를 안 넣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아니, 나 그거 신상명세 받은 거 1도 없다. 아, 진짜 왜 그러시냐. 무서우니까 그거 쉬워 말씀 나누시자고. 아니, 뭐 때문에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하면서 똘비가 이제 살려고 비율을 맞추기 시작을 했어요. 사모님, 말을 해보셔요. 보니까는 지금 어디 말 못할 사연이 있으시고만. 이럴 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갑자기 이러실 게 아니고 말을 해보시게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사가지고 얘기를 하더래요. 나 그 사람 정말 좋아했다고. 내 나이가 나 계약 넣을 때 받지 않겠냐고. 내 나이가 40 초반이다고. 40 초반에 나 이제 시집 가는 줄 알고 나 너무 행복했다고. 근데 내 거 돈 다 가지고 날랐다고. 이 가게도 이거 내일 모레면 이거 날라간다고. 다 가지고 날랐다고. 10원 한 푼 안 남기고. 예. 네가 그놈이 그렇게 구라지를 한 거를 나한테 미리만 얘기해줬어도 내가 여기까지는 안 왔지 않겠냐고. 너 공범이지. 너 그 새끼 한통속이지 지금. 내가 그래서 너 여기까지 부른 거라고. 네가 나한테 차값 달라고 했을 때 차값 주고 이 새끼 불나겠다 싶었다고. 너 공범이지. 말해 그러는데 정말 무섭더래요. 예. 그 눈빛이. 광기다 이거. 여기서 어떻게 남자니까 빠박 해갖고 그걸 엄두도 안 나더래요. 그 손 들린 거 막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거 막 보는데 머릿속은 막 기세 속도 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샥 이제 돌면서 저기 진짜로 저 공범 아니고요. 저 그냥 차 잘 파는 열심히 팔고 있는 영업사원이고요. 진짜로 고객 만족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입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러니까는 너 그러면은 네가 나를 책임지래요. 그 여자분이 본인보다 한 11살인가 많았다고 하는데 예. 갑자기 본인을 책임지래요. 그래서 예? 제가 사모님을 뭐 어떻게 책임지란 말씀이시죠? 그러니까는 나 결혼 안 했어. 사모님이란 말 하지 마. 야, 너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네가 나 데리고 책임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책임져 이 새끼야. 막 글도래요. 이 여자가 돌았구나. 나사가 네. 풀려버렸구나 지금. 어떻게 근데 살려면 일단은요 진정하시고요. 솔직히 거기서 이제 속이 없는 얘기 했대요. 네. 솔직히 좀 제 스타일이시다고 그. 막 얘기를 했대요. 결혼하신 줄 제가 알고 제가 조금 제 그런 거는 못 내비쳤는데 솔직히 너무 이쁘시다고. 저한테 한번 기회 주시면은 제가 그러면 같이 한번 살아보시자고. 진짜 마음에 든다고 솔직히 얘기해서 처음 볼 때보다 설렜었다고 이렇게 비율을 맞췄대요. 예.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막 눈물을 흘리시더래요. 뚝뚝뚝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씨새끼를 긁더래요. 똘순이는 개새끼가 긁더래요. 똘순이가 누구냐? 똘비 여자친구. 그러니까 SNS에는 그걸 안 올렸는데 어떻게 뭐 자기 뒤를 졸졸 따라다닌 건지 어디서 우연히 봤는지 자신인지 모르겠는데 이름까지 알고 있더래요. 예. 똘순이는 개새끼 하면서 본인한테 욕을 막 살벌하게 퍼붓더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진정하시고요. 그러니까는 야 진짜 너희 족속들은 진짜 뭐 여자 하나 버리고 네 목숨 때문에 그런 게 쉽냐? 쉬워? 하면서 막 분노를 이제 막 쫙 일으키더래요. 본인 앞에서. 네. 더럽게 잘못 걸렸구나. 잘못 걸렸어. 나 이제 여기서 뭐 돼버리는구나. 그 느낌이 강하게 딱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정하시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어떻게 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 목숨이 제일 중요하지. 그러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는 너를 보면서 내가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왜 그러냐면은 똘비가 영업사원 이게 일을 하면서 조금 명품 같은 것도 좀 좋아했어요. 시계도 뭐 팔찌, 반지 막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여자가 사기를 당하고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다니는데 이 똘비 거 SNS를 보니까 이 자식은 명품도 휘감고 있고 뭐 이렇게 차 한다고 울고 막 이렇게 우리 그 칵테일 같은 거 위스키 같은 거 짠하고 있는 사진도 올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예. 너 때문에 나는 인생이 이렇게 엉클어졌는데 너는 진짜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표출할 곳을 찾은 거죠, 이 여자가. 근데 똘비가 제가 그러면은 제가 그 남자를 책임지고 찾아오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나 인맥 넓다. 나한테 이틀만 시간 줘봐라. 내가 찾아올라니까. 화 좀 가라앉히시고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차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안 믿는다고. 그냥 너 여기서 죽고 나는 갈 거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는 이게 너 보내고 나는 원래 그냥 가려고 했다. 예.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는 내가 뭐라도 하나 해놓고 가야 되겠어가지고 너 부른 거다 이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래서 이 여자 눈빛이 잃을 게 없는 사람 눈빛이었구나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바세계하고 안녕을 한다 쳐봅시다. 내가 타고 있는 차, 내 계좌에 들어있는 돈, 명품 시계 이게 중요해질까요? 안 중요하죠. 잃을 게 없어요. 예. 내일 사바세계 뭐 안녕 할 거면 아무것도 잃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는 이런 눈빛과 이런 기세가 나오는구나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요 하면서 일어났대요. 똘비가 자리에서 싹 일어나가지고 진정하시고요. 제가 다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남자 찾는 것도 도와드릴 거고요. 돈 찾는 것도 도와드릴 거고요. 다시 재기하는 것도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차츰 알아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가섰대요. 점점 이렇게 다가서면서 이렇게 칼 같은 거 쥐고 있지 말고 내려놔요 하면서 이렇게 본인이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다가가니까 표정이 조금 분노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보였대요. 예. 천천히 다가가가지고 이제 한 50cm 거리 지척까지 온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 일을 당해보면 그렇답니다. 50cm 거리까지 딱 다가서면요, 이 여자가 갑자기 화들짝 놀래면은 손에 쥐고 있는 걸 확 어떻게 하겠죠. 그렇다고 안 놀래키려고 내가 천천히 손을 뻗어서 이렇게 그 칼을 쥐고 있는 손으로 이렇게 손을 천천히 가는 것도 정말 어렵대요. 와, 예. 정말 무섭대요. 근다고 빠르게 낚아채려고 손을 팍 뻗었다가는 여기까지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는 거고, 막 심장이 벌컥벌컥 뛰고 머릿속은 막 생각이 막 돌아가고 손이 바들바들 떨리면서 천천히 그 여자 칼을 쥔 손 쪽으로 천천히 손을 이렇게 다가서가지고 손과 손이 진짜 30cm도 안 남았을 때 탁 뻗었대요. 이게 생각하고 뻗은 게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빠르게 저 손만 낚아채면은 나는 산다,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잖아요. 네. 탁 뻗어가지고 그 손을 낚아챈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을 뺏었대요, 본인이. 와, 예. 칼을 뺏었는데 그 여자가 그냥 저항도 안 하고 뺏기고 가만히 그냥 멍하니 서 있더래요. 그냥 혼이 나간 사람처럼. 그래갖고 똘비가 칼을 뺏었잖아요. 본인이 너무 두려움에 눌려 있어서 속에도 없는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을 했대요. 야, 이 뭐 먼발려나 뭐 죽일 여자야,
막 퍼 부순 거예요. 막 본인이 이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본능적으로 막 그런 행동을 한대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막 탁자 발로 걷어 차버리고 너 가까이 오지 말라고, 너 거기서 움직이지 마 하면서 그 여자 차키 테이블 위에 올려놨던 게 막 발로 차면서 어디 떨어져가지고 쫙 주워 들어가지고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리더래요. 보니까는 안에서 이렇게 옆으로 잠그는 장치를 그냥 하나 해놨더래요. 그냥. 아, 예. 그래서 본인이 열고 나가서 그 여자 차를 타고 도망친 거예요. 와, 나가면서 일단은 머릿속이 하얘대요.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막 두드러 밟아가지고 한참을 달리다가 한쪽에 차를 세웠대요. 네. 이거를 지금 신고를 잠깐만 하다가 본능적으로 누구한테 전화를 했냐면은 그 자동차 매장 내에 그래도 본인이 멘토로서 이렇게 의지를 하는 형님이 있었어요. 부장님이. 아, 왜냐면은 이 부장님이 마당발이어가지고 경찰, 변호사, 뭐 세무사 다 알거든요. 전화를 해가지고 부장님, 저 뭐 지금 뭐 상황이 이러는데 경찰 한 명만 좀 어떻게 말씀 좀 해주시라고. 이거 제가 신고를 해야 되냐고 어째야 되냐고. 그러니까는 아이고 야 이 미친놈아, 잠깐만 너 딴 거 하지 말고 너 잠깐만 있어, 내가 바로 알아보고 전화하려니까 끊더래요. 그리고 한 15분 정도 있으니까 전화가 오더래요. 받았대요. 아니 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신고할까요? 그러니까는 야 이거는 생각 잘해야 되겠다 그러더래요. 무슨 생각이요? 그랬더니 이제 되게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더래요. 신고를 하고 그 안에 카페니까 아마 CCTV도 있을 거고 네가 가져온 그 칼에 그 여자 아마 지문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건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대요. 만약에 그 여자가 CCTV 같은 거는 본인이 뭐 없다고 해버리고 네가 만약에 그 여자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안으려고 강제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너 이거 진짜 머리 아파질 수도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너 이거는 리스크 감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몸에 상해를 입은 건 없는데 만약에 이 여자가 경찰에다가 내가 이거는 뭐 사실 그게 아니고 저 남자가 나를 뭐 함부로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진짜 머리 아파진대요 이게.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는 이거는 일단 변호사 끼고 움직여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변호사를 먼저 만났대요. 네.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얘기를 좀 하고 그쪽에서도 그러면은 이제 내일 또 얘기하자고 하고 그렇게 하루가 이제 흘러 가버렸대요. 네. 그리고 나서 변호사 끼고 어느 정도 준비 다 해가지고 아는 경찰까지 해가지고 신고를 정식으로 넣은 거예요. 오.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넣었대요. 왜 그냥 본인이 거꾸로 잘못될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늦게 신고를 넣었는데 이게 의미는 없대요. CCTV도 어차피 건물 주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든지 없애려면 없앨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었고 차 블랙박스 있지 않습니까? 네. 블랙박스도 차 갖고 왔으니까 확인을 해봤는데 찍힌 건 없었대요. 각도상 찍힌 건 없었고 신고를 하고 기다리는데 연락이 왔대요. 경찰분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사건 종결해야겠다고 가셨다고 사바세계 안녕하셨대요. 카페에서. 그럴 것 같더라니. 네, 안녕하셨다고. 예. 그러냐고. 내가 봤던 그 눈빛이 그러면은 거짓은 아니었나 보다. 되게 찜찜하더래요. 느낌. 일단 알겠다고. 뭐 어떻게요? 사건 종결 맞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제 며칠이 더 지나고 그 아는 경찰을 통해서 또 추가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진짜로 이 여자가 차곡차곡 적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았더만요. 그래서 카페도 냈고 네.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얻어 걸린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본인이 갖고 있는 돈 다 날렸고요. 심지어 대출도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똘비한테 차를 현금으로 샀잖아요. 그게 진짜 밤늦게 친구한테 입금이 됐대요. 친구. 네. 친구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차가 그렇게 비싼 차는 아니었대요. 마지막으로 뭔가를 불러서 뭘 해보고 싶으니까 그 정도로 친구하고도 신뢰관계가 있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여자가. 예. 그렇게 모든 걸 한순간에 잃으니까 이제 뭐 그렇게 되나 보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일을 이제 딱 겪고 똘비가 진짜로 내가 죽을 뻔했구나 하면서 똘비 얘기는 사실 이제 여기서 끝나요. 똘비 얘기는 여기서 끝나고 이제 이야기 속에 작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현실 공포였다면은 이 다음에 들려준 얘기는 약간 영적인 얘기인데요. 예. 그 자리가 카페였잖아요. 거기 카페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다른 분이 인수해서 또 운영을 하셨대요. 예. 근데 거기가 주인이 많이 바뀌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는 이제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을 알잖아요. 상세하게. 수소문하고 알아보니까 거기 주인들이 보통 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마감을 하고 가려고 하면은 여자 손님이 오신대요. 예. 여자 손님이 오셔가지고 커피를 한 잔 주문을 한답니다. 그러면은 커피를 타가지고 드리려고 하면은 여자분이 안 계신대요. 오. 근데 뒤쪽에서 여자분이 이렇게 부르신대요. 사장님 잠깐만 열로 커피 좀 갖다 주시라고. 그러면은 뒤쪽으로 이렇게 사장님들이 나갈 거 아니에요. 뒤쪽으로 나가면은 거기가 뒤에 이렇게 좀 담배 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뒤편으로 한 20발자국 정도 더 걸어가면은 그 우리 천 흐르잖아요. 천. 예. 그럼 천 위에 이렇게 제방 쌓으려고 이렇게 돌로 이렇게 쭉 쌓아 올리잖아요. 거기서 이제 구르면은 이제 좀 심하게 다치던가 죽는 딱 그거래요. 펜스 되게 낮은 거 쳐져 있고. 근데 거기서 한 분은 굴렀고요. 나머지 한 분은 걸어가다 정신 차렸고. 예. 그렇게 홀린대요, 사람이. 와, 예. 거기에 이제 계신 분들이 그렇게 홀린대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 속의 이야기가 그 돈 먹고 튄 놈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 돈 먹고 튄 놈이 심지어 본인보다 어렸대요. 이것도 나중에 다 아시는 그분 통해가지고 듣게 됐는데 네. 그분도 돌아가시고 발견이 됐대요. 근데 이게 돌아가신 모습이 너무 기괴했대요. 보통 사람이요. 이렇게 사기치고 나쁜 짓을 하다가 본인이 잡히게 생겨가지고 뭐 스스로 뭐 세이 굿바이 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모텔이나 차에서 이렇게 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 원룸에서 갔는데 원룸이 뭔 자기는 무당집인 줄 알았대요. 왜요? 온갖 부적에 팥을 막 진짜로 한 항아리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는 그 귀신 쫓는다는 방법이란 방법은 그 집에 다 해놨더래요. 야, 끝까지 괴롭혔구나. 그러니까는 똘비 이분이 딱 그렇게 느껴지더래요. 아, 이거는 그 돌아가신 그 여자분이 끝끝내 데리고 간 거구나. 네네.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야기 속엔 이야기 두 가지가 이제 더 있었고, 예. 그래서 잃을 게 없는 자의 눈빛을 본 사람에 대한 이야기 하나 들고 왔습니다. 야, 진짜 완전히 다른가 보네요. 그 눈빛이라는 거를 그렇게 묘사를 하는 거 보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본 적 없고 우리 돌비님도 아마 보신 적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저는 눈빛을. 거울로 한번 봤는데 제가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동문코마님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정말 잘 해주고 계시지만 맞다 때린다고 방송에서 꼭 얘기를 해라. 알았냐? 아, 뭐 꽃나무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마다 제 눈이 거울에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거 진짜 아닌데 내가 진짜로 보게 해드릴게. 좋은 말로 할 때 안 되겠네. 제 눈 이거 확인해주세요 여러분들. 네, 빨리. 이제 잃을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때 그냥 마음속으로. 근데 아무튼 이분이 저한테 한 얘기가 이거는 어떤 눈빛이나 얘기할 것도 없고 볼 일도 없지만 만에 하나 보면은 인간이라면 본능적으로 느낀대요. 내 위험한 눈빛이구나. 네. 바로 알 수 있답니다. 시청자분이 죄송한데 서로 때리는 거요. 우리가 쌍방이라 서로 말을 못해요. 쌍방. 네, 그런 쌍방이라.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를 알고 그러니까요. 계시고요. 빠따를 줬으면 빠따를 받는 게 또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쵸? 제가 그렇다고 해야죠. 예. 과연 그렇죠. 누가 빠따를 때리는 것일까? 여러분들. 저는 강아지 풀이에요. 강아지 풀 역으로 또 사용을 하시는데 뭐 당연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께는 당연히 드리도록 할 거고.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 속의 이야기까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역시나 뭐 동네꼬마님 이야기는 몰입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오늘은 좀 걱정 많았는데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걱정하시는 거를 걱정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야기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의 눈빛이라는 제목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마지막에 에피소드가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고 너무나 소름 끼치는 그런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